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부터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바깥의 날씨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연일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른 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추위의 원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입니다. 11월 첫날부터 12일까지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8,775억 원 규모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매도 상위 5개의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이 삼성그룹주였는데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이었고요. 그중 삼성전자를 1조 5,851억 원 매도하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덜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수혜가 기대되거나 성장 여력을 갖춘 종목들은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투자자가 4,887억 원 순매수했고요. 방산 안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조선 안에서는 삼성중공업을 매수했습니다. 트럼프와의 연관성은 약하지만 3분기 호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인식 속에서 네이버를 1,888억 원 정도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습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에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 주들이 상장한 첫날부터 줄줄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새내기 주의 주가가 부진한 데에는 매출과 이익 등 실적 기반이 아직 불안정한 기업들마저 공모가를 높게 확정한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단밀 역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 기반의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개폐막식 영상을 제작하고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13,000원이었던 공모가 대비해서 코스닥 상장 첫날 지금 현재 기준 10,000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실제로 더번코리아를 제외하고 이번 달 상장한 탐런 토탈솔루션, 에이럭스, HEM 파마 등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첫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중 에이럭스는 40% 가까이 주가가 밀리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올입니다. 비올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7% 정도 웃돌았습니다. 이번 분기 기술 이전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영업이익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자동화 공정과 가벼운 인건비 구조, 견조한 판관비 집행 기조 등을 통해서 꾸준히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는 중이라며 1년 전과 동일한 14,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비올을 커버리지 내 탑픽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교촌 F&B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교촌 F&B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 기업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3분기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 매출 성장을 지속했다는 것과 매출 총이익률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향후에도 이익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예상대로 좋았던 광고와 커머스의 웹툰의 깜짝 실적까지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네이버를 두고 자체적 성장 가능한 유일한 종합 플랫폼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오전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오후장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 이데일리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코스피가 2,500선, 코스닥이 700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계속되는 국채금리 상승이 좀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오전장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 도와주시죠.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이러한 속수무책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떠나서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4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종가 저가로 끝나는 모습들 그리고 매일같이 3% 이상씩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제 기억으로는 가장 최근의 모습들에서는 지난 바로 엔캐리 자금 청산 8월 초 그리고 그 이전을 본다라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주간 단위로 급락하는 모습들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번 월화수 3일 동안에 걸쳐서만 10% 넘는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것은 일단 코가 창구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잠정 집계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급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개인들의 어떤 투매성 물량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코스피라든가 전체 시장을 같이 끌고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트럼프 관련한 또 머스크 관련한 종목들도 순환 흐름도 제한적으로 걸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모습들 일부 원전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 이러한 조금은 저가권에 있는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특히 로봇 관련주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시총이 좀 큰 것들은 조금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제약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로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벼운 이런 종목들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는 아주 제한된 수급 속에서의 종목별 움직임만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도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1.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2%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장세 속에서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선별을 해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장 마감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오후장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하단이라든가 또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지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이었었죠. 바로 이 자리가 1차적으로 51,700원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을 한번 또 여러분들 지지라인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2019년도에 형성됐던 요 47,000원 라인이 저항이었습니다. 이 저항이 돌파가 되면서 6만 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이 됐던 모습이었지만은 곧바로 대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저항이었던 47,000원 라인들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주면서 삼성전자 역시 코로나 당시에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96,80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요.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하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51,700원이 지지를 되었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9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진짜 떨어지는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급락이 연출이 되고 주간 단위로 벌써 10%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5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종가상으로 돌려놓고 마감이 되느냐. 그게 만약에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요 4만 7,000원 라인을 2차 지지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서 매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하방을 잡고 삼성전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바로 머스크 수혜 그리고 트럼프 2.0 정부 수혜 관련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 밴드의 입장을 하시면 10개 섹터 그리고 50개 종목들을 정리해 놓은 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방을 잡는다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그러면 어떠한 위치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저점을 높여놓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당시에 급락과 급등은 무시하더라도 2022년 이후부터의 저점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2100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200, 2300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현재 2400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난번 구간들이었죠. 바로 이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돼서 2386포인트까지 밀렸지만은 종가상으로는 그 당시 때 2440포인트까지 돌려놓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거나 매도에 나가서는 자세보다는 조금 더 하방을 확인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가 상방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삼성전자의 흐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도 5만 1,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파트너님께서는 삼성전자 5만 1,000원 현재 구간 지지 여부, 그리고 4만 7,000원 지지 여부도 잘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가 좀 트럼프 2.0 정부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암호화폐, 우주항공, 조선, 방산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암호화폐는 좀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렇고 조선, 방산, 우주항공 이러한 섹터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속보에 하나 나왔죠. 결국 머스크가 말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말한 것처럼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번에 당선 축하와 관련된 우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종을 꼭 집어서 말한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에 임명이 된 왈츠 하원 의원이 이 중국보다 낙후된 미국 조선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코멘트가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흐름들 속에서 1월 20일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내용들. 결국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주의의 다툼으로 가고 있다. 국방과 연결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조선업들 그리고 해운 함정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중국과 또 다른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 그 수혜를 우리가 조선업종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하나오션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20조 원 규모의 이 MRO 선두 기업으로서 지난 8월과 11월에도 미군의 해군 함정을 수주한다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LNG 운반선, 특히 이 LNG와 관련된 것은요,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과 관련돼서 약 한 100척 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LNG 쪽에서도 특화가 돼 있는 이런 우리 조선 업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벌써 연간 수주 한 78억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다른 조선 업종보다도 흑자 전환 기준으로 늦어졌지만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의 저가 수주에서 이제 탈피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완전한 흑자 전환 2025년에도 매출과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34,000원이 이탈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 3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장기간에 걸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자리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오션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
31,000원을 이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42,000원을 여러분께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오늘 탑픽 종목으로 조선주 내에서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7%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차적인 매수 전략 가져가 보자라는 파트너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 저희가 또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파트너님께서 또 무료 교육 진행을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초록밴드 입장을 하시면요. 요즘 장중에 실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변화되는 모습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머스크 수에 해당되는 섹터 10개 섹터 50개 종목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치하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어렵고 힘들수록 단순하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들 밴드에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와 머스크 수혜주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저희 박정식 이데일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오전장에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주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장에 좀 주목해볼 만한 테마에 어떤 게 있을지 파트너님과 함께 하면서 시장 등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저희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원전입니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과 지원 예산을 총 2,138억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원안에서 삭감되지 않고 1억 원 정도 증액된 액수인데요. 오늘 G2파워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점검해 볼게요. 두 번째 테마입니다. 리비안입니다. 밤사이에 폭스바겐이 리비안과의 합작 법인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기존 50달러에서 58억 달러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비안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9%대 급등 보여줬고요. 오늘 유진 테크놀로지, 알맥과 같은 국내 관련 종목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요, 그래핀입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그래핀이 뇌종양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상보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요, 원전입니다. 파트너님, 이 원전주들, 일진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G2파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은 상태인 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원전 테마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좀 같이 올라갔다가 이 시장이 조금 이제 약세가 좀 네. 이제 짙어지면서 좀 대다수의 종목이 좀 밀렸고 이제 그 중에 한 두 종목 정도만 좀 이제 강세를 좀 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력 쪽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전소의 그런 이제 규모, 인프라를 점차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친환경보다는 한마디로 태양광과 풍력보다는 이 원자력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까지도 탈원전을 이제 벗어나서 원전 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같이 이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호실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맞춰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도 일단 주요 정책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와 원전 밸류 체인에 지속적인 관심이 또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그리고 해외에서도 원전 쪽 테마는 계속적으로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 한 종목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GNC 에너지를 살펴볼 겁니다. 일단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용 발전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32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04%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상 최대 지금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는 지금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 DC 비상 발전기 수요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GNC 에너지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이 가스 터빈 비상 발전기 시장에서 현재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선박용 비상 발전기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도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전 쪽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스팀 터빈 발전기를 쓰는데 이 스팀 터빈을 사용하는데 이 스팀 터빈의 설치 시공에 현재 이 회사가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이동형 비상 발전차를 발전기 자동차를 발전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전력이 끊기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비상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GNC 에너지의 이 이동형 비상 발전차 수요가 비상 발전차가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GNC 에너지가 실적과 같이 조금 호실적과 같이 긍정적으로 좀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지금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7,63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최소한 9,300원에서 9,400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9,300원, 4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7,630원을 기점으로 자금을 회수할지 조금 더 홀딩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테마 원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GNC 에너지라는 종목 토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도 16%대 급등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7,630원 부근에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입니다. 폭스바겐 측에서 리비안 쪽에 이제 8조 원 규모 투자 더 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에코캡 이런 종목도 오늘 상한가 안착해 있습니다. 네. 리비안 테마주들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네. 오늘 좀 상승이 나온 에코캡이나 네.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적자 구조가 네. 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슈에 따른 상승력으로 좀 손실을 조금 어느 정도 회복시켜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 관련주 중에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실적도 되게 좋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리비안이 이제 이번 이제 투자로 인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차량을 많이 생산을 하고 판매량도 늘어나게 된다면 그 관련 종목들은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되 추후 이제 리비안이 긍정적인 실적을 뽑아내면서 생산량을 뽑아내면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후발로도 그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제 이번 이슈는 첫 번째로 이제 지난 8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법인,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법인이 리비안의 어떤 그런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오면서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원통형 46 시리즈 이 배터리가 리비안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중저가 SUV 차량인 R2에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 R2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완성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개발금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 리비안의 합작법인을 또 이제 출범을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고 리비안은 VW 그룹 테크놀로지라는 합작법인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이제 이 전기차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리비안의 신모델인 R2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완벽하게 확보를 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 전기차 섹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공급 계약 이슈를 조금 보면은 르노가 지난 7월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FP 배터리 4에서 5조 원 정도 규모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 벤츠는 10월에 46 시리즈 8에서 9조 원 정도의 계약을 또 진행을 했고요. 포드는 10월에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13조에서 15조 정도 규모로 계약을 진행했고 이번에 11월에 리비안이 46 시리즈 8에서 9조 원 정도로 이제 계약을 또 진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캐즘이 불면서 뭐 수요가 뭐 축소됐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하게 전기차는 좀 생산을 하려고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으로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볼 겁니다.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 공조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지금 동반 하락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2년부터 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또 유럽 주요 완성차의 1차 납품 업체로서 1차 벤더로서 원래는 2차 벤더였는데 1차 벤더로서 이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제 PTC 히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동차 난방을 할 때 엔진을 가열을 해서 그 엔진 열로 기존에는 난방을 했었는데 이 PTC 히터는 전력으로 난방을 하는 어떤 그런 장비이고 또 초기에 전력을 빠르게 최대치로 해서 빠르게 가열을 시킨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전력을 낮추면서 그렇게 지금 난방을 진행을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들보다는 이 전기차 쪽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 PTC 히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재 만들고 있고 리비안에도 이 히터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슈로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좀 윗꼬리를 좀 잔뜩 말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가격 1,900원대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최소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기회 삼아서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나아가신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두 번째 테마 리비안이었습니다. 리비안 테마 안에서도 이미 시세가 강하게 분출된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산업이라는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리비안에 자동차 부품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 테마 그래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핀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일단 뭐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을 받는 그런 소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종목으로 상보를 볼 건데요. 상보가 일단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조금 시세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여러분들이 1,100원, 1,15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그래핀 이슈가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번에 지금 암세포로 찾는데 임상 시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상 시험이 만약에 잘 된다면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1,150원 이하로 다시 한번 접근해 놓는다면 단기적으로 또 1,300원대까지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핀 테마 안에서는 상보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데일리 박정식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답답한 보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오르는 종목들의 수를 현재 시점 계산을 해보니까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데에는 결국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숫자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내에서도 특정 섹터로 쏠리고 있고 또 그 내에서 종목들 간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쏠림 속의 쏠림 현상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도 섹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고민까지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이런 고민들 저희 1313 챌린지와 좀 풀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는 증대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차트와 종목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1313 챌린지잖아요. 13시에 주간 수익률 13%를 위해서 오늘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최종 결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때 장기 포트에 뺄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주차 종목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5가지 종목들 나와 있네요. HL 만도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파트너님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 강력한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저희는 목표가 상향해서 42,500원까지 챌린지 룰상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오늘 하루 동안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캔들이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수렴폭 내에서 조정을 마치고 향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오늘은 0.29% 플러스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장에서도 그렇고 이 AI라는 키워드가 결국 우리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네이버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살짝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수익률 가장 좋네요. 플러스 1.54%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건설기계는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 부양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관이 깊은 종목들인데 수익률은 이렇게 소폭의 하락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확인을 현재 해보니까요. 네,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0.8% 수익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0.86%라고 하면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돌려놓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단기적인 조정이 시장과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해드리니까요.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매일 1시 주간 수익률 13%에 도전하는 1313 챌린지입니다. 저희 1313 챌린지는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쓰라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3 챌린지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어제까지의 수익률 1일차에 12%를 달성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오늘 두 가지 선물까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를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시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이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다가 이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4%까지 치솟았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12월 FOMC 금리 인하폭을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하락폭이 좀 더 깊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맥없이 무너지고 있죠. 심지어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하락한 그 하락폭을 상회하는 오히려 종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종가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이런 상황에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이제 있을 CPI 발표 그리고 PPI 발표까지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시장에 대한 해답을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가 잘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13 챌린지 시장 대비해서는 이 종목들이 잘 선방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종목씩 좀 리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제가 여러분들께 5종목에 대해서 선보여 드렸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그 흐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HL 만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HL 만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제가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었는데 목표가 달성,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 매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 이후에 목표가 상향을 했지만
시장 자체가 이틀 만에 2% 가까이 2%가 아니죠. 어제만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2% 가까이 하락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정 장세가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시장보다 강해요.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하락 중인데 장중에 한때 3.42%대까지 하락했지만 지금 보시면 보합권, 약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큰 추세는 하락 추세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런 하락 추세를 넘겼는데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겨줘야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 추세 전환 이후에 저가를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오늘 그 추세의 하단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절반 매도 이후에 오늘 남은 절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어제 정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앞으로의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특히 완성차 제품의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화, 전동화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스마트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NF입니다. 자, 이 LNF 어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절가 위에 있어요. 그만큼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22동 평균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에 장중 8%에 대한 하락을 3%대까지 낙폭을 축소한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모레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LNF 이미 실적에 대한 하락에 대한 선반영은 다 받았기 때문에 25년도 2분기부터의 상승세, 실적에 대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LNF 가져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전기술이죠. 이 한전기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한때 2.6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 저점을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랠리가 이어졌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수렴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72,000원대 구간에서는 상방 경직성을 보이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시키는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이후에 상승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제가 관점 잡아드렸죠. 특히 2030년까지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까지도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장중한 때 1.49% 그리고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고점을 한 차례 넘겼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모두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폭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서서 어제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매출액의 20에서 25%에 대한 비율을 R&D 비용, AI 쪽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종목 AI 선도 기업으로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속 상승 가능성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HD 현대 건설 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강한 상승세를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한때 3.99%,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을 축소를 한 만큼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들 중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안에 총 5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잘 한번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그럼 저희 오늘 또 이제 수요일입니다. 1313 챌린지의 중반 정도 다가왔는데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들 좀 새롭게 편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2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중공업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진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요. 우선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중에서도 가장 부각받는 강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차트 분석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이 고점 라인대, 직전 파동의 고점을 넘겼습니다. 자, 이 저항 라인대 11,000원 라인대에서 11,000원에서 11,200원 이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돌파했어요. 그것도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지지 라인대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대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11월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강력하게 최근에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목표가는요, 매수가는 14시죠. 2시 시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2,280원입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좀 전고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한 흐름, 그 이후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랠리도 가능한데 제가 그때 가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0원 기준 잡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자, 가장 조선 업종 중에서, 사업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중 하나인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2015년 가장 처음으로 시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럼프 관련주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진시스템입니다. 자, 이 서진시스템 정말 좋은 종목이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매출액이 1조 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앞으로의 성장세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니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ESS, 전력 저장 장치 부분이죠. 매출액의 거의 56%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이 ESS 매출액이 내년에는 매출액만 1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망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세 또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가를 올리죠. 이렇게 바닥을 형성한 이후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1차 상승 추세 이후에 2차 상승 추세 또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가만 올리는 게 아니고 고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채널에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오늘은 5% 가까운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조정 시 정말 좋은 가격대죠.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격대, 메리트 있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수급까지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집하는 모습 또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27,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시면 안정적인 상승하는 흐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안에 또 새롭게 두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서진시스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저희 이용철 파트너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 3개월 만에 코스피가 2,44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요. 내일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과 전략들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